원래 이렇게 까맣지 않았거든요. 술도 안 먹는데 요새? 뭔지 모르겠네. 우리 이제 어디 하면 되죠? 부사적 용법 들어가면 되는군요. 오늘 투부정사를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부지런히 해볼게요. 일단 열번 나연아 혹시 문 좀 닫아줄래요? 고마워요. 부사적 용법은 당연히 부사의 역할을 하니까요. 부사의 기본적인 역할이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명사 빼고 다 꾸미는 애가 부사죠. 근데 이제 부사가 뭘 꾸미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사실 조금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는요. 그냥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외워놓으시는 게 더 편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1번처럼 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요. 동사 수식을 하는 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랑 대부분의 경우는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수식하는 경우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좀 알아보기 편하지만 동사 수식하는 경우에는 보통 문장 전체하고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부사가.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여기 각각의 여기에 있는 목적이나 결과나 감정의 원인이나 조건이나 판단의 근거와 같은 개별적인 해석의 방식을 조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라고 해석되는 투부정사는 바로 아래쪽에 있죠. in, order 투부정사나 so, as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고 얘네들 부정형은 어떻게 써요? 부정은 in, order, not to 아니면 so, as, not to가 되는 거죠. 당연하게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 부정이니까 또 앞에 납 붙여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잘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쪽은 조금 빨리빨리 가볼게요. 7번, 7, 8번 중에 7번만 봅시다. 8번을 볼까요? 부정이니까 8번을 보죠. He got up very quietly. 그는 굉장히 빨리 일어났어요. Not to wake the children. 여기 부사정용법의 목적이 되는 거고 뭐뭐 하기 위해서고 이걸 조금 길게 늘렸으면 뭐가 돼요? In order not to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in order to 부정사하고 똑같은 애 so as to 부정사 마찬가지로 so as not to wake the children 이렇게 쓸 수 있겠더라. 이고요.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는 so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 혹은 in order that 주어 동사 그래서 in order는 뒤에 to 부정사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that 절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괜찮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여기까지는 아시는 것 같으니까 주로 in order 투부정사 말고요. not 투부정사 혹은 위에다 쓸까요? 공간이 별로 없죠. 얘하고요. so as not 투부정사는요. 얘는 접속사 lest 다음에 can 써주시면 돼요. can 내지는 could요. 아이고 왜 안 나오냐. lest 뒤에 주어 can could요. 그래서 요 lest가 뭐냐면요. 아마 얘는 처음 본 애일 거예요. 접속사고요. 뭐뭐 할까봐 라고 해석하거나 뭐뭐 하지 않도록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접속사예요. 독해에서는 한 고2 수준 이상부터 간혹 나올 겁니다. 간혹. 자주 쓰이는 애는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괜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놨네요. 여기 얘를 그럼 lest를 쓰면요. He got up very quietly 그대로 가주시면 될 거고요. Lest he can wake the children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est he can wake the children을 그가 아이를 깨울 수도 있을까봐 라고 해석해주시면 돼요. 혹은 아이를 깨우지 않도록 이라고 해석하고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lest라는 접속사 하나만 그냥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볼까요? 그냥 쓰여 있는 거 예문 9번이요. I always carry a small notebook to jot down any ideas. 발음이 굉장히 그렇죠. 네모, 잣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끄적이다, 간단하게 메모하다 정도의 의미예요. 끄적이다, 메모하다. 오랜만에 보는 동사가 여기서 나오네요. 난 항상 조그마한 공책을 들고 다녀요. 어떤 아이디어든 끄적일 수 있도록. 그래서 투부정사 혹은 인오더 투부정사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so that 붙어 있으면 얘가 두 단어를 한 덩어리로 부사절 접속사라고 보면 되죠.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목적,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괜찮죠? 얘는. 그 다음에요. 아래쪽에 in order 대수로 바꿀 수 있는 거 얘는 뭐 in order 투부정사를 in order 대수로만 바꿔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절로 바꿀 때는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뭐 학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맞았다고 할지 틀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을 절로 바꿀 때는요. 이렇게 부동사 can 내지는 과거라면 could 적어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so that I jot down 해도 말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건 선생님들 그냥 재량이라서 점수를 깎으실지 다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결과요. 결과, 그 결과 뭐뭐 하다죠. 그 결과 혹은 그래서 뭐뭐 하다. 뭐 간혹 가다는 뭐뭐 했다. 그래서 지금도 뭐뭐 하다라고 해석해 주셔도 괜찮죠. 그러면 가봅시다. The world's oldest person lived. 세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은 살았어요. 얘를 목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하잖아요. To be 122 years old를 122살이 되기 위해 살았다. 그럼 122살 찍었으니까 죽어야지. 이건 이상하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결과로 해석하더라.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122세가 되었어요. 라고 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요 녀석을 기억해 주세요. only 투부정사가 보이면 얘는 항상 결과예요. 그래서 only to는요. 그냥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의 사인이다 라고 봅시다. 저 결과예요 라고 알려주는 애예요. 그래서 only to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중립적인 의미로 쓰일 때 그냥 앞에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뭐 하다. 근데 only to는 어떤 다소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뭐 했을 뿐이다. 이렇게 1번처럼 그냥 그래서 뭐뭐 했다.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국 혹은 고작도 괜찮겠네요. 맥락상. 고작 뭐뭐 했을 뿐이다. 뭐뭐 뿐이었다. 요렇게요. 그러면 아래 있는 예문을 봅시다. The guests arrived.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Only to find the house empty. 초대를 받아서 왔거든요. 근데 결국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우리말로 조금 부드럽게 의역할 때는 앞에 구절을 약간 뭐뭐 했지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손님들이 도착했지만 고작 혹은 결국 집이 비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 다음에 never 투부정사는요. 뭐 항상 얘는 결과로 쓰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Most of the villagers left.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Never to return. 그리고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더라.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가정법 할 때 볼 겁니다. 조건의 투부정사는 얘는 가정법의 if절 대용어구라고 불러요. 가정법 대용어구 중에 if절 대용어구. 해석이 아마 있겠죠? 없네요. 그러면 무엇 왼쪽에 있던 것 같다. 하면 한다면 이라고 써 있으니까 쓰지 맙시다. To hear her laugh once.
그 여자가 웃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는다 하면 이 부분이 if 가정법의 if절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절의 형태가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동사의 과거 형태 would, should, might 이런 애들 중에 하나가 들어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이 여기가 if 가정법의 주절이기 때문에 형태가 주어, 조동사의 과거 패턴, 그 뒤에 동사의 원형. 이러면 가정법 과거 시제 혹은 아이고야 혹은 주어, 조동사 과거 뒤에 have pp요. 이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될 건데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 가서 합시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아래로 넘어가 봅시다.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요. 그래서 뭐랄까요? 여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해석하는 방식들을 많이 좀 외워놓고 계시면 얘가 부사절 접속사 종류에도 거의 그대로 가서 붙어요. 부사절의 종류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시간, 장소 정도 빼고는요. 투부정사가 다 하는 내용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시다. 그래서 보시면 원인 내지는 근거 있잖아요. 그럼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 뭐예요? because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요. so that의 that이요. 조건 if요. 그 다음에 목적이요. so that이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를 떠올릴 때, 부사절을 떠올릴 때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을 좀 잘 외워놓으시면 걔를 가지고 상기를 해보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부사적 용법 부분은 빨리빨리 읽고 지나갈 거라서 숙제가 많아지겠군요. 하나, 둘, 셋. 다 끝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조금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우리. 네. 그런다 그랬지. 우리가 오늘 꾸준히 뉴질랜드요. 뉴질랜드에 가서 수리스 사와요, 수리스. 거기 가면 꼭 사람들 수리스 사왔어요. 양털 수리스를 꼭 사입으세요, 가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불러서
정정이 씨발로. 죽겠다 없네, 씨. 봅시다. 일단 부사적용법 두 번째요. 얘는 대강 읽고 가면 돼요. 이거를 어차피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실 것도 없고요. 뭐 예를 들어 It is easy to ride a bike. 이런 뭐예요? 자전거 타는 거 쉽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형용사 뒤에 붙어가지고 형용사를 수식한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형용사의 의미를 보충해준다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쉬운데 뭐가 쉬운데 이거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의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밝혀준다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쉽고 어려움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확신 가능성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얘네들은요. 요 카테고리 다 똑같아요. 요 두 번째 파트는 여기서 수식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야, 그거 개 쉬워. 뭔데?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그 책은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 라는 식으로요. 패턴은 다 똑같아요. 형용사 뒤에 따라 붙을 겁니다. 반드시 비동사랑 동반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용사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뒤에 투부정사나 뭔가가 달라붙는 형용사들이 있는데 그 패턴을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얘네들은요. 아래쪽이 이쪽이 낫겠네요. 여기다가요. 이쪽에다 좀 적어 놓읍시다. 얘네들은 이러한 형용사들이요. 문장을 맞춰버리면 되게 애매해져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aware, afraid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나마 I'm afraid는 괜찮아요. 나 무서워. 상황이 무서운가 보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친구들하고 같이 코노에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I'm afraid. 뭐가 무서워? 귀신 나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가 두려운지를 말해야 돼요. 나 이 노래 픽살이 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뒤에 의미를 보충해주는 어구를 동반하게 돼요.
그래서 뭐 afraid나 certain도 마찬가지예요. I'm certain. 난 확신해. 뭐 임마. 이상하잖아요. I'm sure. 분명해. 뭐 임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턴은요. 그 어구의 형태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형용사 뒤에 우리 교재에 엄청 쓰여 있는 투부정사, 두 번째로는 대절,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요. 요 세 가지 패턴이에요. 그래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형용사들 보면요. 우리가 마치 수거처럼 관용 표현처럼 외웠을 거예요. Be afraid of 뭐뭐를 두려워하다. 그쵸? 이런 식으로 be scared of be aware of요 뭐뭐를 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투부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는 이제 각각의 형용사마다 패턴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be certain 그럼 뭐뭐를 확실히 하다 뭐뭐를 확신하다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오기도 하고 대절이 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of 플러스 명사 내지는 동명사 그냥 명사 상당 없고 명사만 씁시다. 명사가 오기도 하고 동명사가 오기도 하고 명사의 역할을 하는 의주동이 따라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be likely는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be likely는 대절이 오기도 하고 투부정사가 오기도 합니다. likely는 아마 아래쪽에 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래쪽에다가 likely에 대한 얘기는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Michael is certain to win the race. 마이클은 확신하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 경주를 이길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 위에다가 equal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공간이 모자라졌네요. Michael is certain. 얘는 of 명사도 가능하다 그랬죠. of winning.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가 돼요. winning the race. 그래서 패턴은 세 가지구나. 전명구가 오기도 하고 대절이 오기도 하고 of 명사가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를 가주어, 진주어 패턴으로도 쓰더라 해요. It is certain that 이렇게요. 그래서 대절은 확실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요. The popularity of K-pop is not likely to fall 이렇게 쓰여 있는데 likely는요. 얘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얘가 형용사일 때가 얘예요. be likely 투부정사 be likely that절의 형태로 쓰는 거. 뭐뭐 할 것 같은 이에요. 뭐 가능성이 있는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가 부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때는 아마도예요. 그래서 뭐 possibly라거나 perhaps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perhaps는 가능성이 낮은데 maybe, possibly 그냥 합시다. 그러면 얘도요. Popularity of K-pop is not likely to fall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쳤을 때 얘가 주어고 be likely 투부정사가 이렇게 따라오는 형태가 되고 이 투부정사는 개념상 형용사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어구니까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볼 거예요.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바보 발음을 우리말에 점점 못하고 있죠. 지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얼굴도 시커매졌고 무슨 일이지? 죽을 때가 된 건가? 그러면 it is not likely that 이렇게도 바꾸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절은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예요. 그리고 하필 부정문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덜 쓰고 싶은데 그러면요 likely하고 좀 비스무리한 애들을 여기 공간 남아요? likely 뭐쓸? 괜찮아요? 여기 확신 가능성을 나타내는 뭘 한번 써놔가지고 오른쪽은 별로 공간이 없죠.
그냥 여기다가요. 그냥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이어서 쓸게요. 좀 글씨는 뭐 항상 그랬듯이 좀 작게 써주세요. 일단요. It is 긍정문으로 쓸게요. Likely that 얘는요. 의미가 똑같은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얘랑 같아요. It seems that 하고 같아요. be likely가 뭐뭐 할 것 같다죠. 그럼 따지고 보면 그게 뭐예요? seem은 인 것 같다잖아요. 똑같네요. 그 다음에 얘는 관용 표현입니다. chances are that. chances are 이요. 뭐뭐일 것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일 것 같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겠더라. 그래서 it seems that으로도 쓰이고 chances are that 이런 의미도 있더라. 그리고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자주 쓰이는 애들이래요. 그래서 be eager. 이거는 열망하는 이죠. be eager 열망하다요. 나는 열망해. 뭐죠라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I hope 문장 맞춰요. 이런 문장이 어디 있어요? I wish 문장 맞춰요. 뒤에 뭐 와야 돼요? 투부정사 혹은 목적어 와야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be eager 하면 얘는 hope나 want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뭔가가 동반해야 됩니다. 의미를 보충해줘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willing 기꺼이 뭐뭐 하는 형용사 투부정사.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가 뭐로 많이 외웠어요. 중학교 때 특히 뭐 수거, 관용 표현이라고 해서 be willing 투부정사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하다 이렇게 외우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be ready 투부정사 얘랑 같은 건 be ready for 명사나 ing요. 그 다음에요. be afraid 투부정사 얘는 of 명사도 가능하죠. 얘도 대절 똑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네, hesitant 투부정사 얘는 괜찮겠네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부사적 용법의 일종이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투투는요. 이거 절로 바꾸면 뭐예요? So that can not 이잖아요. 그쵸? 이거 중학교 때 겁나 많이 한 거죠. 한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한 중3 1학기 중간고사 이럴 때쯤 많이 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걸 길게 하면 지겨울 테니까 한 번만 읽고 넘어갑시다. My sister is too short to ride a roller coaster. 내 여동생은 너무 키가 작아서 이거 놀이기구를 탈 수 없어요. 얘는 부사적 용법인데요. 두 개로 해석 가능해요. 얘는 결과로 해석을 하거나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정도로 해석할 때 투부정사는 부정어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여동생은 결과로 해석해봅시다. 너무 작아서 그 결과 탈 수 없다죠. 근데 얘는요. 정도면 내 여동생은 작은데 어느 정도로 작아요? 탈 수 없을 정도로 작다예요. 그래서 얘를 so that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라고 해석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so that의 so 형용사 부사 대세 대절도 결과로 해석해도 되고 정도로 해석해도 되는 애예요. 그래서 너무 작아서 할 수 없다도 가능하고 뭐뭐 할 수 없을 정도로 뭐뭐 하다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 버립시다. 뭐야? 보시면요. 9번 똑같네요. 넘깁시다. 얘는 10번은요. 살짝 기억해 놓으세요. 얘는 아마 처음 보시는 개념일 거예요. to, not, 투부정사거든요. 그러면 직역해 봅시다. 삶은 너무너무 짧아요. 근데 to에서 이 투부정사가 애초에 부정적 의미였죠. 너무 짧아서 그 결과 즐길 수 없다잖아요. 얘 자체가 원래 부정의 뉘앙스를 끼고 있는 애예요. 근데 그 앞에 not이 붙었어요. 그럼 삶이 너무너무 짧아서 그 결과 즐기지 않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즐기지 않지 않는다예요. 맞나요? 즐기지 않지 않으니까 즐기는 거잖아요. 혹은요. 즐기지 않다 정도로 해석해 볼까요?
즐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짧다인데 앞에 나시 하나 더 붙었어요. 즐기지 않는 걸 안 할 정도로 너무 짧다예요. 조금 너무 바보 같으니까 정상인처럼 해석을 하면 그것을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겨야 될 만큼 삶은 짧다예요. 그래서 얘는 뭐 그냥 해석하던 방식대로 해석을 하셔도 상관은 별로 없는데요. 해석법을 그냥 기억해 놓으시면 수월하긴 해요. 너무 땡땡땡 해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혹은 뭐뭐 하지 않기엔 너무 뭐뭐 하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요쪽이 요 부분이 정도고요. 요 부분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익숙한 형태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가 좀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평상시에 하던 거. 투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잖아요. 근데 not to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되게 눈이 팽팽 돌게 하려면 not to라는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많이 안 쓰여요. 그냥 그건 때가 되면 독해지문 같은 데에 나오면 그때나 봅시다. 그래서 여기는요. enough to 부정사네요. 아까는 tu였고 tu의 긍정 버전이죠. 그럼 얘는 enough to는 so that 주어 can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거 중학교 과정이니까 한 문장만 읽고 잽시다. We arrived early. 우리는 빨리 도착했습니다. 12번. Enough to have good seat. 우리는 뭐 할 정도로 충분하게 일찍 도착한 거예요. 좋은 좌석을 얻을 정도로 충분히 일찍 도착한 거죠. 그래서 enough to 부정사는 통상적으로 정도로 해석합니다. 뭐 아니면 결과로 해석해서 우길 수도 있어요. 우린 일찍 도착했어요. 그 결과 충분히 좋은 좌석을 얻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요 의미, 이 표현 정도 조금 익숙해집시다. 독립부정사라는 표현이요. 그래서 원래 투부정사는 주어랑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가 다르면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를 써주는 게 원칙이죠. 독립부정사는 뭐냐면요. 주어랑 의미상 주어가 같지 않은 경우에도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아요. 이걸 독립부정사라고 해요. 그리고 독립부정사라고 쓰고 관용표현이라고 읽습니다. 그냥 관용표현이에요. 수거예요. 외우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독립부정사라는 말을 왜 제가 용어는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냐면 이거 우리 뒤에서 동명사 다음에 분사단원 할 때 분사구문 볼 건데 분사구문에도 독립분사구문이란 놈이 있어요. 독립분사구문이랑 독립부정사는 비슷한 애예요. 원래 예를 들어서요. 뭐 요딴 문장은 쓰지 마세요. 저의 지금 심경이죠. 여러분의 심경이기도 할 거예요. 봐봐요. 나는 집에 가는 것을 원해요. 근데 당연히 누가 집에 가는 거예요? 내가잖아요. 내가. 나는 내가 집에 가기를 원해. 이 말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의미를 강조하지 않을 때는 필요가 없어요. 나 집에 가고 싶다. 당연히 내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투부정사의 앞에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는다는 건 통상적으로는 주어와 같다예요. 오형식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라면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고요. 근데 내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너 집에 가. 이러고 싶어요. 이 새끼 좀 꺼져. 이런 의미예요. 그럴 때는 행위자가 달라야 하죠. 이럴 때 써주는 게 의미상 주어잖아요. 문장의 주어 혹은 절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가 다르다면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 사람의 성질이나 성향, 특성 등이라면 of 목적격이요. 네. 어디 갔냐?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요.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어랑 지금 얘 의미상 주어가 같은데 의미상 주어가 같지 않아도 이런 문장을 볼까요? 쓰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문장 시험에 문제에 나오는 개념도 아니에요. To be honest, 솔직히 말해서 he looks 좋은 말을 씁시다. 예쁜 남자예요. 이렇게요. 솔직히 말하자면인데 솔직히 누가 말해요?
내가요. 근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써요? 쓰나 안 쓰나 의미 차이가 없어요. 독립분사 구문도 똑같은 애예요. 그래서 일단 독립부정사라고 하는 건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의 주어랑 문장의 주어랑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독립부정사라고 하고 독립부정사 뭐 구문이라고 보통 불러서 관용 표현처럼 쓰이더라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to be honest는요. 솔직히 말해서 라고 해석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개념적으로 보통 정의를 내리는데 뭐 알바냐고요. 의미만 잘 알면 돼요. To make matters worse. 어휘력 좋은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설상가상 오른쪽에 써 있으려나요 혹시? 써 있네요. 쓰지 마세요. 저는 안 보여서 쓴 거예요. Needless to say 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죠. 그래서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 정도 몇 개만 기억해 놓읍시다. Not to speak of나 not to mention 다 같은 뜻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이라는 의미고요. It goes without saying that. 하나만 씁시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땡땡땡이에요. 얘가 제일 길죠? 아무튼 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예요.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가 그러네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두말은 누가 하는데요? 두말 안 하는 거 나잖아요. 난데 저기 뒤에는 주어가 he예요. 다르지만 그냥 안 쓰더라. 그리고 so to speak는 말하자면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자주 쓰이는 애들이 있는데요. 정말 자주 쓰이는 애들은 얘요. 이거는 안 외워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 다음에 얘는 요 풋의 의미를 기억합시다. 풋이 언급하다예요. 그것을 간단하게 언급하면 풋이 언급하다 말하다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외우실 필요가 없네요. 그 다음에 괜히 썼네. Not to mention, speak of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to be frank 얘는 솔직하게 말해서죠. 이거 나중에 분석 구문할 때 요런 애도 볼 거예요.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strange to say 얘는 형용사 to say 하면 말하기, 말하자면 좀 땡땡한데 정도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to sum up 얘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으려나요? 요컨대 말하자면 정도의 의미 to be sure 틀림없이 그래서 대충 보고 나는 이해가 가 그러면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이게 왜 이딴 뜻이지 하는 경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고야 거의 본체에 해당하는 의미상 주어 시제 태가 나왔네요. 이거 하고 원형 부정사는 어차피 짧으니까 오늘 여기 하면 사실상 투부정사가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 수업이 7시 20분에 끝나는 거죠? 순간 끝날 때 됐나 하고 시겁했어요. 끝날 때 됐는데 왜 시겁하냐 좋아야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어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요. 일단 의미상 주어하고 시제하고 태요. 의미상 주어는 수부정사는 잘하니까 조금 빨리빨리 갑시다. 의미상 주어를 왜 써야 되죠? 얘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안 쓰는 문장이 더 많잖아요. 얘는 어떨 때 써요? 의미상 주어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절의 주어와 후부정사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라도 아까 독립부정사처럼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누가 말하는데요? 나요. 언급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 쓰면 그만이거든요. 절의 주어랑 투부정사 행위 주체가 다르며 그리고 의미상 문맥상이 좀 더 자연스럽긴 한데 밝힐 필요가 있을 때예요.
얘를 안 쓰면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합쳐졌을 때만 쓰면 돼요. 통상적으로는 잘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형태는 말씀을 안 드려도 괜찮죠? for 목적격, 사람의 성격, 성질, 특성인 경우엔 of 목적격. 그래서 이제 문장의 주어랑 같은 경우일 때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쵸? 동어 반복밖에 안 돼요. 불특정 일반인인 경우에요. 밝히는 게 의미상 밝힐 필요가 없어요. 이 경우는 2번에 해당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그만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에서는요. 오형식 문장이잖아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잖아요. 애초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데요? 얘네 둘이 주어, 서술어 관계 같은 관계잖아요. 주술 관계, 주어 동사 관계. 애초에 목적격 보어, 즉 투부정사의 행위자는 목적어예요. 둘이 주어가, 의미상 주어가 사실상 목적어예요. 그래서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밝혀야 하는 경우는 통상 for 목적격, 예문 따위 그냥 안 읽고 넘어갈게요. 이쪽은.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 태도를 나타낸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of 목적격으로 쓰이더라. 그리고 이제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에 투부정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뭔 소리냐면 어디 갔냐? 요렇게 의미상 주어가 careless처럼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면 of유를 쓰잖아요. 근데 해석을 해보면요. 얘가 의미상 주어니까 얘가 투부정사 하는 것이죠. 이라고 해석하잖아요. 애초에 얘네 둘이 당연히 주어 동사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투부정사 하는 것은 부주의했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을 조금 짧게 줄이면 뭐예요? 네가 투부정사 하는 건 부주의했다를 조금 짧게 줄이면 너는 투부정사 하니까 부주의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당연히 주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뭐 한 거예요? 투부정사 한 거예요. You were careless. 근데 이 자리에 for you를 쓸 필요가 있는 얘기죠. 있냐는 말이죠. You were careless for you to leave요. 이 경우에는 의미상 주어랑 문장의 주어가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버리고 You were careless. 너는 부주의했네. 뭐 하다니? 투부정사 하다니 부주의했네. 그럼 얘는 부사적 용법으로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데 부주의한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근거가 됩니다. 판단의 근거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쪽 부분이야. 빨리빨리 가도 될 것 같고 이제 투부정사의 시제요. 우리 첫 시간에 그거 하지 않았나요? 준동사의 특징 이래가지고 주어를 가져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보어를 가질 수 있어요. 부사가 꾸미는 거예요. 시제나 태를 형성할 수 있어요. 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다만 한정적이죠. 어떨 때만 표현 가능해요. 동사랑 시제가 다를 때 정확하게 말하면 투부정사가 나타내는 시제가 동사보다 앞설 때 완료형을 씁시다. 우리 수동태 할 때 사실은 한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름 정도 확인합시다. 단순 부정사요. 이 단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얘 반대말로 기억하시면 돼요. 완료의 반대말이요. 반대말은 완료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후부정사가 단순형이다라는 건 안 완료형이다요. 바보처럼 말하면. 완료형 아님. 그러니까 단순 부정사도 있을 수 있고요. 수동의 형태가 뒤에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단순 부정사는 to 동사 원형이고요. 단순의 수동은요. to be pp예요. 그럼 완료 부정사는 뒤에서 하겠지만 to have pp일 거고 완료의 수동은 to have been pp가 될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니까 차근차근 천천히 해볼게요.
투부정사가 문장의 동사랑 같은 시제일 때, 투부정사랑 시제랑 동사랑 시제가 같을 때 그냥 to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겁니다. 에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I want to die. 아, 죽고 싶다. 언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죠? 여기 볼까요? 예문. The students seem to enjoy. 학생들이 여기 동사의 시제가 현재네요. 즐기는 것 같아요. 다양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동아리 활동, 집단 활동, 모둠 활동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요거 판단 동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판단의 시점은 현재예요. 내가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의 시점은 현재고 아이들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아, 둘이 시제가 같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아래쪽에 It seems that the students enjoy various group activities. 이거는 주어 seem to 부정사를 it seem that으로 바꾼 거죠. 얘는 앞에서 한 거니까 넘어갑시다. 10번. 여기는 부정이네요. He seemed not to care. 얘는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그래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판단의 시점이 과거잖아요. 그쵸? 근데 다른 사람 의견을 제 신경 안 쓰는 것 같던데? 라고 내가 과거에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신경 안 쓴 시점도 과거예요. 그러니까 not 투부정사 하면 되는 거죠. 얘를 절로 바꾸면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 요렇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wish, want, hope, expect, promise 등 소망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사용된 투부정사는 동사 이후에 일을 나타낸다.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미래지향적 동사라고 부르며 투부정사의 내용은 당연히 동사보다 다음 시점이 될 거예요. 이제 완료부정사 봅시다. 투부정사의 시제가 동사보다 문장의 시제, 동사의 시제라고 합시다. 정확하게는 절이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동사의 시제보다 이전 일을 나타낼 때, 다시 말해 더 과거일 때는 to have pp로 씁시다 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 예문으로 나오는 동사가 한정적이에요. 완료 투부정사의 완료형, 완료부정사가요. seem 아니면 appear이 제일 흔해요.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를 동반을 하는데 봅시다. The aircraft appears to have crashed in the sea. 비행기가 없어져가지고 막 수색을 했는데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appear 뭐뭐 이미 드러나다 혹은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서 가면 되죠. 비행기가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판단의 시점은 현재가 되는 거고 근데 얘가 바다에 처박혔던 건 과거예요. 비행기가 사라져가지고 한참을 찾았는데 바다에서 이 비행기의 잔해로 보는 게 떠올랐어요. 보이던 게. 아, 그럼 이제 와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처박혔었네 라고요. 그럼 주격 보어에 해당하는 요 투부정사의 시점이 지금보다 과거잖아요. 그럼 과거에 처박혔음이 지금 드러났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죠. 요거 우리 씬 이야기할 때 제가 요렇게 생긴 문장을 드린 다음에 이런 형태로 바꿔주세요 라고 아마 복습 퀴즈도 냈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만 더 봅시다. 13번. He appeared to have lost interest in the matter. 그는 뭐뭐처럼 보인다예요. To have lost interest. 뭐를 잃었어요? 흥미를 잃었어요. In the matter. 그 주제예요. 그 대상에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인다예요. 근데 판단한 시점보다 더 이전인 거네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예문 있잖아요. He seemed to have been sick이요.
뭐 저는 가능하면 그래서 항상 예문도 똑같이 쓰려고 합니다만 요 문장 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친구의 얼굴을 보고 판단을 내렸던 건 과거예요. 내가 이 친구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seemed로스나 seems로다 똑같은데 얘가 원래는 이딴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빠글머리예요. 빠글머리에 원래는 이렇게 좀 다소 싸가지가 없게 생긴 친구였는데 얘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이빨이 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왔어요. 동그란 얼굴이 뾰족해져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뚱실뚱실한 친구였는데 애가 가시인간이 돼가지고 왔어요. 요렇게요. 얘 꼬라지가 왜 이래 어디 아팠나 본데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시점에 아픈 게 아니라 그 전에 아팠던 거죠. 야 너 괜찮냐라고 물었더니 괜찮대요. 아 그럼 예전에 아팠나 보구나 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시점은 과거인데 아픈 시점은 언제예요? 그거보다 이전이어야 돼요. 그럼 얘는 맥락상 대과거가 되는 거죠. 저의 이 저주스러운 그림 실력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면 오히려 몰입이 안 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중심 같아야 뇌리에 각인되지 않겠어요? 아, 유병이 저 새끼가 되게 그림 이상한 거 그렸었는데 이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완료 부정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이제 투부정사의 수동태요. 우리 이거 수동태 단원에서 미리 쫙 보고 왔죠? 일단 한 번 더 정리나 합시다. 원래 수동태라는 애는 be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니까. 아이고 원현이 됐네요. 원형을 쓰는 건데 투부정사는 마침 얘가 원형이네요. 야 미친놈이에요? 누가 투부정 배고픕니다. 네. 오늘 쫄쫄 굶고 커피만 때려 먹고 있어요. 위에 빵분하게 좋은 조합인데. 죄송합니다. B 플러스 PP고. 일단 투부정사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투 뒤에다가 원형 쓰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보니까 얘가 원형이네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수동은 뭐가 돼요? 투, 비, PP가 되겠죠. 뭐 이런 이 초등스러운 과정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거. 투, 비, PP. 그죠? 그 다음에요. 아래쪽에 완료 부정사는요. 요거를 기억해 놓을까요? 우리 예전에요. 제가 왜 갑자기 검은색으로 쓰고 있죠, 저는? 맨날 빨간색으로 쓰다가. 우리 완료 수동태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뭐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료 수동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바로 입에서 튀어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have, been, pp였잖아요. 그죠? 이 과정은 안 해도 되지 싶은데 뭐 혹시 모르니까 완료의 대표가 have pp고요. 수동은 어떻게 써요? 수동은 항상 뒤에 꽁댕이에 가서 붙는다 그랬어요. 요렇게요. 그럼 완료 수동은 have been pp가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완수는 have been pp. 그러면 마침 맨 앞에 있는 have가 원형이네요. 그럼 원형 앞에다가 to만 씁시다. 투부정사의 완료 수동태는 to have been p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는 본 거고 그 부정사를 수동태를 써야 되는 건 되게 당연하죠. 투부정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의미상 수동일 때예요. 14번 I'm expecting to be given a pay raise next month. 전가요? 아무튼 네 저의 사례군요. 아무튼요.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다 미래지향적 동사예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쓸 겁니다. 그래서 I'm expecting to give라고 쓸까 했더니 내가 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받기를 기대하네요. 그러니까
아, give가 수동이 돼야 되네. be given이고 투부정사니까 to be given 합시다. 지루하시겠지만 어쨌건 처음 하는 거니까 진도상으로는 좀 이해해 주세요. 16번을 볼까요? This building seems to have been used as a place of worship. worship은요, 뭐 숭배예요, 숭배. 숭배, 숭상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요, 사용돼 어떤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요. 우리가 지금 딱 발견했는데, 야, 이거 옛날에 사람들이 뭐 했던 곳인가 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일단 시점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는 과거요. 그러니까 시제가 앞서요. 완료를 써야 돼요. 근데 이 건물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동의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들어가야 돼요? 완료, 수동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to have been pp의 형태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 과거에 이랬던 것으로 보입니다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부정은요. 그냥 수동이건 완료 수동이건 단순형이건 단순 수동이건 간에 항상 to 앞에 납붙이면 끝이죠. 그래서 넘어갑시다. 원형 부정사까지 할 수 있겠는데요? 힘들다. 배고프다. 졸라 배고파요. 드실 것 같아요. 원형 부정사는 투부정사에서 to 없이 동사 원형 형태가 쓰이는 부정사고 읽기 싫어요. 원형 부정사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요렇게요. 크게 두 개. 지각, 사역, 동사의 목적격, 부어자리. 그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원형이요. 이 두 가지 패턴이에요. 두 개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얘는 부정사예요. 이름상. 왜 부정사냐? 형태는 동사의 원형의 형태로 생겼어요. 근데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 오는 원형 부정사는 의미상 형용사 보어 같은 역할을 하죠. 품사로 치면 형용사 같은 일을 해요. 생긴 건 동사인데 그럼 이 새끼는 뭐예요?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닌 애매한 새끼 너 그냥 부정사 해라. 생긴 게 원형이네? 원형 부정사죠. 그리고요. 조동사 뒤에 오는 원형이요. 아니 얘는 동사 역할 아니에요. 얘를 왜 부정사라고 부르냐면 엄밀히 말하면 조동사 뒤에 오는 동사 원형은 조동사의 목적어예요. 그럼 얘가 사실은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의 개념이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럼 동사 원형처럼 생겼는데 명사의 역할을 하는 놈이네요. 그래서 얘를 그냥 원형 부정사라고 하자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얘도 부정사고요. 준동사예요. 그러면 준동사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가진다 이런 건 얘도 해당이 되는데 뭐가 해당이 안 돼요? 얘는 시제 구분이 없다예요. 동사의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인 시제 구분이 없어요. 근데 얘를 갖고 시제 구분을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좋아. 뭔가 더 과거니까 얘도 have를 붙여볼까? have 플러스 동사 원형. 이런 변태 같은 형태를 본 적이 있어요? have 대 동사 원형이 오는 거? 이상하잖아요. 좋아. 그러면 과거니까 과거를 쓸 거면 ed를 붙여볼까? 아니에요. 목적격 부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때 이 자리에 ed가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의미가 돼요? 목적어랑 수동의 의미가 돼버리죠. 방법이 없습니다. 원형 부정사는 그래서 준동사지만 시제 표현을 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지각동사 목적격 부어 자리에 오는 원형 부정사요. 이딴 거는 그냥 한 문장만 읽고 잽시다. 뭐 할까요? 4번 갈까요? 요거 우리 1단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notice요. 지각동사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알아차리던데 왜 지각이죠? 인지예요. 내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봤다는 얘기에도 가까워요. 그래서 그는 문제쳤어요. A car follow. 뭐 당연히 이 자리는 뭘 들어가도 돼요. 뭐가 들어가도 돼요. follow ing이요.
미묘하게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우리 학교 시험에서 follow랑 following은 둘 다 같은 걸로 취급하고 맞았다고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원형 부정사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분사라고 써 있네요. 동사의 진행 중인 한 순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ing로 쓰더라 정도 아시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이걸 굳이 나눠놨네요. 이런. 그러면 봅시다. 사역동사는 일반 동사로 바꾼다면 force 정도랑 제일 비스무리하다라 그랬어요. 가장 뭐랄까 사역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근데 여기는요. 뭔가를 시켰을 때 사역동사, 사람이 사람한테 시켰을 때는 force예요. 근데 얘는요. heavy traffic, 길이 겁나 밀리는 거예요. 이 traffic jam이네요. 길이 겁나 밀리는 게 내가 비행기를 놓치게 시켰다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보통 뭘로 바꾸더라? cause 정도로 바꾸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이런 건 뭐 잘하실 거니까. 그럼 들어라. have 목적어 원형 부정사. 제가 사역동사 중에서 have는 뭐랑 의미가 보통 유사하다라고 했어요. 그나마 제일 일괄적으로 비스무리하게 바꿀 수 있는 게 ask라 그랬어요. 요청하다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교재에는 get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래서 요청하다 혹은 get이라면 다소 지시하다에 가까운 의미가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요 책에는 왜 get이 들어갔냐면 얘는 지시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get을 쓴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사역동사 have의 사례로 좀 적절한 게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기사 아저씨한테 요거 수리 부탁드릴게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내가 기사한테 물론 내가 70을 먹든 80을 먹든 내 아들도 아닌데 그 기사님한테 이거 좀 고쳐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고쳐주세요 해야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ask가 좀 더 자연스러울 거고 여기는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조수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면 다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시키는 거니까 get 내지는 order 같은 의미로 바꿀 수 있겠고 다른 동사를 쓸 때는 항상 뭘 목적격 보어로 한다? 부부정사 목적격 보어로 하더라. 그래서 make보다는 강제성이 덜해요 라고 써있네요. 이걸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네. 힘들어. 얘는요, 다 아시는 걸 텐데, 그럼 모를 법한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 정도 읽어봅시다. 그러면요, 목적어가 사물인 경우, 목적격 보호, 이것도 아는 내용인데요? 이런 제기를. 제가 생각한 내용하고 사실 다른 내용이 나왔네요. 이거 말고요. 제가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어요. 여기 하나 적어 놓읍시다. 사역동사 have가 불행 내지는 불운 한 일. 그러니까 어쨌건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불행이나 불운을 당하다, 겪다 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원래 이게 쓰여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어요, 살짝. 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요. I had my bike stolen. 이렇게. 내가 자전거가 훔쳐지게 요청했으면 또라이잖아요. 자작극이에요? 주작인가? 그게 아니라 내 자전거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돼요. 도둑 맞았다. 나 자전거 도둑질을 당했다, 겪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게 사역동사 have의 의미상 특이한 놈입니다. 그 다음에 let이네요. let은 뭐랑 비슷하더라? allow랑 비슷하더라. 넘어갑시다 이거. 우리 여러 번 한 거예요. 1단원에서도 했고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수동태 할 때도 했나 봐요. 그러네요. 수동태 할 때도 했고 지난 단원에서도. 그리고 아이고 힘들어라.
let me 어쩌라는 거죠? 얘는 패스. let me는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help는요? 준사역동사라고 부르는 놈이죠. 그래서 목적어랑 투부정사 둘 다 쓸 수 있더라. 힘들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원형부정사가 들어가는 관용 표현에서 힘들어. 얘네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cannot help but 요거요. 그죠? 이거 어디서 했죠? 조동사 파트에서 조동사 관용 표현으로 제가 적어드리면서 외워주세요 하고 복습 퀴즈 때 냈던 거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하고 다른 거 뭐 있어요? 여기다가 좀 나열 좀 해볼까요? cannot help는 생략 가능이다 라고 바로 쳐줬네요. 우리 교재 친절하게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혹은 cannot but 동사 원형 이게 두 개인 거고 두 개 더 뭐 있어요? cannot help ing 그 다음에 하나 더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여기 초이스 자리에는요 선택이라는 다른 단어 들어가도 똑같아요. alternative 대안이잖아요. option 대안 선택지잖아요. 그러니까 choice나 option, alternative 따위가 들어갔을 때 같은 의미가 됩니다. have no choice, have no option, have no alternative but 투부정사. 예전에 그때 이제 이 but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어요. 여기에 이 but은 품사는 전치사라 그랬죠. 무엇을 제외하고. 그래서 의미가 except랑 같은 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뒤에 품사가 전치사인데 동사 원형이 와요? 라고 물으신다면 except하고 but 얘네 둘은 원형 아니면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갖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except나 but 뒤에는 원형이나 to 부정사가 온다는 얘기야. 물론 명사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써놓을까요? or 명사.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원형이랑 투부정사 뭐 써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앞에 나오는 내용과 대꾸를 이뤄서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cannot help but 뒤에는 왜 원형이냐면 cannot help 앞에 있는 동사 원형 but 뒤에 동사 원형 앞에 오는 애랑 마치 병렬 구조처럼 형태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투부정사가 없잖아요. 동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help랑 병렬 구조를 이루는 동사가 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이고 cannot but 동사 원형은요. help 생략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는 그럼 왜 투부정사예요? 얘는 앞에 투부정사가 없잖아요. 이 사기꾼 새끼야. 라고 물으신다면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다라고 했어요? choice가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된 거다라고 했어요. have no choice but choice 투부정사예요. 나는 선택을 갖고 있지 않아요. but 제외하면 뭐를? choice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는 선택을 제외하면요. 그러면 여기요. do nothing but 이때의 but도 같은 but이네요. 얘 전치사고 except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얘를 외우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nothing but 이 무슨 뜻일까요? 굳이 do nothing but을 외울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런 문장 쓰지 마세요. 이해하시면 돼요. He likes everyone but you. 무슨 말이에요? 그는 모두를 좋아하죠. 것이 뭐라고요? 제외하고요. 너 빼고요. 너 빼고 모두를 다 좋아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돼요. 너 존나 싫어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nothing but은요.
only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nothing but이 함께 있으면 보통 only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anything but이요. 얘랑 비슷한 의미예요. every 뒤에 but이 오는 경우요. 이건 뭐뭐 제외하고니까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놓을까요? anything 뒤에 but이 오는 경우는요. 얘는 사실상 never의 의미에 가깝고요. 다음에 nothing but 얘는요. only의 의미에 좀 가까워요.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but을 제외하고라고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얘는 우리 교재에 왜 원형부정사를 이용한 관용편이라고 나왔냐? but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do nothing but 투부정사 안 돼요. 왜요? He does nothing. 그 새끼는 아무것도 안 해요. But sleep all day. 하루 종일 잠만 쳐자요. 이렇게 앞에 있는 do, but 동사가 둘이 병렬 구조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치사인데 왜 병렬이에요? 우기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우기는 건 아니고 but은 원래 태생이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 태생인 애가 전치사로 뭐 전용됐다라고 해요. 품사가 변화한 거예요. 근데 but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향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겁니다. 병렬 구조를 이끈다라는. 그래서 do, but 동사. 마찬가지예요. do, but 동사.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 볼까요? 14번. I will do anything. 나 아무것도, 뭐든지 다 할게요. But go back there. 거기에 돌아가라는 것만 빼고요. but이 except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마치 병렬 구조처럼 이어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투부정사를 다 해버렸네요. 숙제가 개 많겠군요. 어디부터 했죠, 오늘? 부사적 용법부터 했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만 해도 많으니까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145쪽까지만 숙제로 드릴게요. 1월 9일 화요일 숙제는 145까지. 그 다음에 워크북도 그 종합문제라고 했나? 거기 타이틀이 뭐죠? 워크북에? 연습문제예요? 뭐 종합문제예요? 리뷰 테스트인가요? 워크북에서는 리뷰 테스트 앞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단어가 오늘 7까지였으니까 8, 9, 10 하면 되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와주세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배고프고